오늘은 평소처럼 바쁘게 화면 속 정보를 쫓아가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아주 아래로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무심코 지나치는 그 발밑이요. 지상에서 불과 한 뼘 정도, 딱 30cm 떨어진 높이입니다. 바람결에 사초가 스르릉 스치는 소리, 그리고 축축한 흙의 온도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 조용하고 은밀한 세계의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두 벌로 일어서서 공장을 보잖아요. 창문 너머로 예쁘게 꾸며진 식물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시각에 의존해서 풍경을 감상하죠. 그런데 우리 작은 반려견 리토의 높이로 내려가면 글쎄요,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멀리 있는 나무의 실루엣을 쫓는 게 아니라 당장 코끝과 발바닥에 닿는 거칠고 부드러운 선물들이 바로 눈앞의 지평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보는 세계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는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위에서 쓱 내려다보면 그냥 반듯하게 다듬어진 장식적인 화단 경계선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30cm 아래, 바로 이 높이로 시선을 내리면 그 경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흙의 눅눅한 냄새, 돌의 차가운 온도, 거친 나무의 질감이 얽히고 설킨 뭐랄까 아주 복잡하고 살아 숨쉬는 거대한 테피스트리 같아요. 그냥 눈으로 즐기는 화단이 아니라 온몸으로 호흡하며 머무르는 진짜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낡고 비바람에 바랜 데크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빛으로 색이 바랜 그 나무의 미세한 갈라짐, 거친 결들이 리토의 앞발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 앞에는 자로 잰 듯 반듯한 조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과 얽혀있는 야생의 건축물들, 그러니까 리토 자신의 진짜 서식지가 아주 고요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 사실 이건 단순히 시야가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깨어나는 아주 놀라운 사건에 가깝죠. 자, 그럼 이제 온전히 흙과 공기가 맞닿는 그곳으로 우리 시선을 조금 더 깊이 내려보겠습니다. 코끝이 거의 땅에 스칠 만큼 내려가 보면 공기의 밀도 자체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비를 흠뻑 머금은 젖은 흙의 냄새, 묵직한 삼나무 우두칩에서 배어나오는 짙은 향기, 그리고 차가운 전파남에서 올라오는 그 날카로운 미네랄 향까지 그 1cm 단위마다 밤새 이슬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혹은 방금 전 어떤 작은 생명이 스쳐 지나갔는지에 대한 아주 조용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지류가 얼룩덜룩하게 덮인 이 바위, 사람 눈에는 그저 흙이 넘치지 않게 막아주는 흔한 장식용 경계석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리토에게 이 바위는 낮 동안의 따뜻한 햇빛을 가득 머금고 있는 아주 기능적인 섬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 사이에서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온기를 품은 단단한 닷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림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그림자를 그냥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온몸의 피부로 온도를 느끼는 이들에게 그림자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피난처이자 일부러 찾아가야만 하는 조용한 목적지가 됩니다. 참나무가 만들어낸 길고 서늘한 그림자를 따라 리토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잎사귀들 사이로 부서져 내린 빛의 조각들이 바닥 위에서 소리 없는 춤을 추고 있죠. 눈부시고 따뜻한 황금빛 볕에서 짙은 잿빛 그늘로 쏙 들어서는 순간 털 사이로 스며드는 온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걸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하고도 조용한 온도 조절 장치인 거죠. 커다란 호스타 잎사귀 아래 리토가 몸을 둥글게 말고 편안하게 웅크려 있습니다. 이 30cm 높이의 세계 안에서 그 넓은 잎사귀는 마치 거대한 에메랄드빛 성당의 천장처럼 보일 거예요. 부드럽고 울퉁불퉁한 흙 위에 몸을 누이면 생명이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생명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는 그 축축하고 깊은 냄새가 마치 평온한 자장가처럼 다가옵니다. 자, 이제 이 조용한 서식지에 인간 엘로웬의 호흡이 겹쳐줍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세라믹 화분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 그리고 일정한 리듬의 가위질 소리가 공간을 은은하게 채웁니다. 비록 그녀가 흙바닥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공간의 고요함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녀의 린넨 바지 밑단에 묻은 흙먼지는 리토의 털에 묻은 것과 정확히 같은 흙에서 온 흔적입니다. 코스타 잎사귀 아래에서 쉬던 리토가 나와 엘로엔의 발치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격렬하게 꼬리를 흔들면서 막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같은 시간의 좌표 속에 나란히 존재할 뿐입니다. 발 옆에 머리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녀가 작게 내쉬는 한숨의 진동을 발바닥과 털로 고스란히 느끼죠. 바로 이 순간 인간의 거주지와 동물의 야생, 그 둘 사이를 팽팽하게 나누고 있던 경계선이 소리 없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낡아간다는 게 꼭 쓸쓸하거나 슬픈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한 아름다움에 가깝죠. 썩어가는 통나무의 냄새를 한번 깊이 맡아보세요. 나무 껍질은 마치 오래된 양피지처럼 부드럽게 벗겨지고 그 안에는 축축한 이끼와 미생물들의 세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서식지에는 억지로 새 것처럼 포장하려는 어떠한 다급함도 없어요. 그저 흙으로 조용히 돌아가는 자연의 느릿한 섭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돌의 단단함, 나무의 거친 결, 그리고 리토의 부드러운 털. 이렇게 전혀 다른 질감들이 서로 밀어내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용히 섞여 들어갑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늙어가는 곳. 그저 각자의 온기에 기대며 살아가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의 이야기인 거죠. 어느덧 울타리 너머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30cm 아래의 세계도 낮 동안 품었던 열기를 내어주며 천천히 식어가죠. 촉촉해진 흙과 공기의 주도권은 이제 풀숲에서 오는 귀뚜라미 그리고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이슬에게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나란히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엘로웬과 리토. 그들이 떠난 뒤에 남겨진 공간은 결코 텅 빈 게 아닙니다. 밤의 생명들로 다시 채워지면서 스스로 조용한 호흡을 이어갈 테니까요. 무릎을 굽히고 시선을 아주 조금만 낮춰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낮고 고요한 시선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역시 단순히 내 소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숨쉬는 아름다운 공유 서식지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조용한 기록이 여러분의 발밑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